이제 얼마나 합격하고 도대체 얼마나 떨어질까 궁금하시죠? 1급 국가시험 응시자가 연도별로 어떻게 되고 또 합격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언급해 드릴까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그냥 듣고 지나치는 겁니다. 시험 제도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걸 뭐 받아 적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아셨죠? 여기서 이제 얼마나 합격하고 얼마나 떨어질까를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2003년도 1회 시험에서는 응시자가 5,190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합격자가 3,487명이었어요. 합격률이 67%, 67.18%였어요. 그러니까 합격률이 굉장히 높았죠. 그죠? 이때는 시험이 쉬웠어요. 1회 시험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2004년도 2회 시험에서 2004년 3월 7일 날 시험을 봤는데 응시자가 7,233명이었고요. 여기에서 합격자가 4,543명으로 합격률이 62.80%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3회 시험에서는 8,635명이 시험을 봐가지고요. 3,001명이 합격해서 43%로 합격률이 떨어져요. 그리고 2006년도에는 12,151명이 응시해가지고 5,056명이 합격함으로써 41.60%였습니다. 합격률이. 점점 이제 합격률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2007년도 시험이 갑자기 이제 어려워졌어요. 2007년도 5회 시험에서 16,166명이 시험을 봤죠. 응시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합격자가 4,006명이었습니다. 4,006명이었는데요. 이때 합격률을 보면 24.78%였습니다. 그러니까 67%, 62%, 43%, 41%, 24%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5%인데 반올림하면 25%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08년도 6회 시험에서 다시 19,000명이 또 시험을 봐서 19,493명이 시험을 봐서 여기서 이제 9,034명이 합격함으로써 46%의 합격률을 또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7회와 8회 시험을 보면은요. 7회 시험 2009년도 시험에서 보면은 22,753명이 시험을 봐가지고요. 여기에서 결시 한 가지 좀 주의해야 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좀 유념해서 봐야 할 게 여기서 결시생이 7,017명이나 결시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합격자가 7,081명으로 31.1%가 합격을 했고요. 과락은 여기서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44점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과락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과락 때문에 2명이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2010년도 8회 시험에서는 2010년 1월 24일에 시험을 봤는데요. 이게 이제 23,050명이 시험을 봤고요. 여기에서 결시가 그러니까 접수는 해놓고 시험을 안 본 사람이 3,537명이나 됐습니다. 물론 이제 9회 시험보다는 좀 떨어졌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 그 경향을 알기 위해서 그냥 올해는 그냥 재미삼아서 또는 뭐 그 분위기도 알기 위해서 시험 봐야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 떨어집니다. 준비 안 하고 시험 보면은 떨어져요. 아셨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내가 그 이제 졸업을 이제 했으니까 학교 다니면서 공부 전혀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좀 들은 거는 있으니까 한번 그냥 시험 한번 봐야지 하시는 분들 이분들 대부분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준비를 하고 시험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 그냥 준비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소문이 퍼지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시험을 두려워하는 경향까지 또 생겼어요. 그래서 아무튼 2010년 8회 시험에서는 23,050명이 시험을 봐서 9,700명이 합격함으로써 31.12%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은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자의 적절한 인력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시험 제도 도입 때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500에서 5,000명 정도의 사람들 배출을 1급 시험
그 1급 자격자를 배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워낙에 이제 2급 배출자들이 너무 많고 시험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합격률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계속 합격자는 뭐 31%다 하더라도 9,700명이나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한 30%의 합격률을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7회, 8회 시험에서 31.1%, 31.12%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만만치는 않다라고 하는 것 알고 계셔야 하고요. 자, 그러면 출제 경향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도대체 어떤 출제 경향이길래 이렇게 많이 떨어질까? 그죠? 그리고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일까? 1급 국가시험 시험 출제 경향은요, 높은 난이도입니다. 진화하는 문제, 지식과 현장 감각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셨다시피 낮은 합격률입니다. 합격률은 계속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응시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합격률은 어느 정도 난이도가 계속 유지될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그 배출 인원을 1급 배출 인원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과목별 출제 경향 여러 가지로 시험 합격 전략에 대해서 많은 사이트에서 또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시험 출제 경향을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얘기 듣는 것은 그냥 한번 지나치는 것으로 족하면 돼요. 합격 시험 출제 경향을 알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출문제를 직접 풀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기출문제 복원된 문제들을 직접 한번 풀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냥 한번 들어보시기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교시 그 사회복지 기초과목에서는 우리가 이제 단순 암기식보다는 이해력 위주의 학습이 좋다. 그리고 인행사나 조사론 같은 경우는 시험 기초과목으로서 고득점 전략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고득점 전략을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물론 이제 제가 이번 강좌 끝나고 두 번째 강의에 올라가는 곳에서 제가 합격 비결에 대해서 그리고 공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꼭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교시에는 이해력 위주의 학습과 사례를 통한 실천 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에서는 사례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암기와 이해를 적절하게 병행을 하되,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해를 위주로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교시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를 어려워하는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물론 정책론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험 과목 내용이 광범위하고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법제론이나 행정론 이런 과목에서도 물론 이제 정책론도 이해를 위주로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점수를 많이 할 수 있는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최근 경향이나 시사적인 내용까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 제가 우리 카페에서도 자세하게 출제 경향들 또는 시험이 끝나고 나면 출제위에 시험 출제 경향에 대한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 다 공지를 해놨으니까 모아놨으니까 오셔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난이도들을 보면은요, 이 분별도 난이도, 시험 과목들의 난이도를 보면은 개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과목이 어렵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가 좀 곤란해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정책론이 쉬울 수 있어요. 그렇죠? 실제 시험에서 정책론은 크게 어렵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난이도에, 그러니까 틀린 율을 보면은요, 문제의 틀린 비율을 보면은 지역사회복지론에서 많이 틀리고 있고 행정론, 법제론에서 많이 틀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과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은 사회복지 기초과목에서 그러니까 그 인행사 조사론에서 떨어진 분들이에요. 여기서 점수가 안 돼가지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런 과목들은 쉽게들 풀고 있고, 지역사회복지론, 행정론, 법제론을 어렵게 풀고 있음을 출제위의 분석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분별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봄으로써 우리의 시험 출제 경향은요, 한마디로 시험 출제 경향은 지문의 난이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단순 암기를 통한 시험 대비로는 합격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최근 경향은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8개 전공 교과목을 공부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있어서는 더욱더 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가중시킨다는 것이고요. 이런 부담감 속에서도 우리는 합격의 첩경이 있습니다. 합격의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꼭 그 두 번째 강좌 내용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떤 그 합격 전략을 얘기를 하는지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강좌에서는 그래서 이 수험 서적 어떤 걸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합격 비결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 등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